안녕하십니까. 시카고 썰레발의 시종찬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목요일 날 올렸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좀 그릇을 깨먹고 그래갖고 좀 늦는 바람에 오늘 좀 이렇게 됐고요. 지난번 방송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일부는 이제 비즈니스랄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아는 상식,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도 이제 유통 강사로 있었는데 그게 좀 먼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최대한 우리 시카고 우리 교민 여러분과 또 한국에서도 저는 사실은 제가 유통대학 강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재밌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힘이 조금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좀 많이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정치쇼 잠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서부터는 1부와 2부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비즈니스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큰 틀을 요거 잠깐 풀고 갈게요. 자, 일단 큰 틀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케팅이라는 부분하고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원래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그냥 대강 알아 들으시고요. 자, 마케팅과 오퍼레이션의 차이는 틀립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이 밑에 들어가는 게 이제 상권 조사,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 이제 상권 조사에서도 1차, 2차, 3차 광역 상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건데요. 상권 조사를 왜 하느냐, 상권 분석을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어떠한 사업체를 내가 오픈하고자 할 때, 개업을 하고자 할 때 상권 분석과 시장 조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해요. 다른 분들은 이제 상권 조사 그러면 지역성이라든지 유명한 어떤 몰이라든지 이런 곳을 찾는데 저는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미국으로 따지면 월마트에 갑니다. 월마트에 가서 그 안에 월마트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월마트 바깥에 주차장을 저는 돌아다닙니다. 주차장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 손님들의 그 고객들의 성향이 나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좀 안 좋은 차 끌고 온 거. 저번에 제가 광고 한번 했지만은 약간 맛이 간 차, 키스한 차,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바깥에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은 차 안에서 앉아서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고객 동선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시간대별 매출, 언제, 그 다음에 요일별, 그 다음에 요러한 부분이 이제 다 나오게 되겠죠. 자, 요러한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 이제 요거를 이제 만드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상권 분석이나 매출 이런 상권 분석이나 시장 조사 이러한 부분 피워치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 1탄위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출에 대해서. 자, 매출과 매출 이익의 차이는 무엇인가? 과연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음식점이든 다른 모든 사업체든 이거는 공통한 부분입니다. 공통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요. 시카고 이 썰레발 요거를 못 쳐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매출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먼저 매출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넌센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부분을 보려면 이제 인구가 얼마큼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과연 시카고가 말 그대로 10만 명에서 15만 명 사이다. 이러한 부분적인 거를 시카고 시장인 데일리 시장도 이 부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 센서스에서 센서스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리노이 주가 몇 명이 나왔냐면은
5만 5천입니다. 5만 5천. 그러면 이거 일리노이 주입니다. 일리노이 주고 5만 5천이라는 거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모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를 낼 때 보면은 여기에는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고 뭐 잠시 방문했다가 가는 그러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공식적인 거는 5만 5천 명인데 왜 이 5만 5천 명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2018년도 금년도 그 한인 업소로 그 주소록을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일일이 이거를 자세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찾아본 결과 큰 한국 사람들을 주 고객 플러스 타인종, 근데 뭐 거의 뭐 7대3 아니면 8대2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미용실 같은 경우는요, 현재 등록된 거를 보게 되면은 73개. 자, 그 다음에 한식 부분은 79개. 자, 일식 61. 일식이요. 그 다음에 제과점이 15개.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우리 자동차 없으면 안 되죠? 정비라든지 뭐 바디샵이라든지 이게 64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5만 5천. 5만 5천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따지게 되면은 저희가 4인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명 기준으로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인들이 한인 업소를 찾아대는 부분이 실질적인 거는 15,000명이다. 이 15,000명을 여기서 이제 날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제가 타인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배제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타인종 비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7대3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자, 자, 미국 경제를 얘기하게 되면은요, 미국 경제가 뭐 몇 프로 신장한다, 몇 프로 신장한다. 자,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대한민국, 자, 전 세계 2018년도에 3.9% 신장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3% 신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신장률은 어떻게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 헛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활성화된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같은 경우 7% 성장률, 6.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지금 현재 4%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자, 3억 5천이 미국 공식적인 인구예요. 그러면은 미국 땅이 얼마나 넘습니까? 그리고 제가 사는 이 시카고에서 미국 전체에 대한 부분을 본다? 자, 커뮤니티마다 틀립니다. 백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타인종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신장률이 과연 미국 경제하고 내가 부합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국 경제가 올라가게 되는 반면에 마이너리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정된 상황에서 이제 영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광고를 많이 해요, 광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이제 많이 봤었는데 몇 년 전에 그때가 여름이었습니다. 여름인데 이제 우리 저 시카고에 나오는 이제 구익구진난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이제 저게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이 리얼터한테는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를 했냐면은 이제 이분은 이제 부동산 리얼터신데 광고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거는 뭐 특정한 어떠한 그 신문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20만 불짜리는 아예 없어요. 60만 불짜리 뭐 50만 불짜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한여름인데 사진이 찍혀 나온 거는 겨울 거예요. 겨울에 겨울에 촬영한 사진 부분이 이제 나온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이 어떤 광고 효과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리얼터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마 그 리얼터 분이 이거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구나 하고 기억을 할 겁니다. 왜
집을 안 파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세요? 하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무슨 일입니까? 아니, 한여름에, 한겨울에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얘기는 이 집들이 계속 안 팔렸다는 얘기인데 이 집을 누가 사냐 이거죠. 자, 광고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현재 광고를 왜 하냐? 광고에 대해서는 이제, 자, 요즘은 이제 미디어 광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면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종이로 나오는 거, 지면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블로그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방송국을 해서 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광고 왜 하십니까? 그리고 광고를 하게 되면 무슨 요일날 광고가 나가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지면은 또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전에 보니까 어떤 음식점 딱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옆에 이분이 요만하게 냈어요. 자기네 음식점을. 근데 옆에 분이 이만한 데서 이만하게 냈어요. 이 집 뭡니까? 그리고 여기 광고를 해주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으로 광고를 하실 때는요. 자, 이렇게 신문이 있습니다. 두 페이지 들어 있죠?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가 거의 다예요. 이쪽에 내세요. 이쪽 잘 안 봅니다. 넘기는 쪽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고 이쪽 잘 안 보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넘길 때 7장 이상 넘어가게 되면 지루해서 안 봅니다. 7장 이내. 첫 장에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에서 7째 칸에다가 광고를 실어야 되고요. 그 광고 부분에 대해서 자, 브랜드를 먼저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상품을 올릴 것이냐. 자,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식당을 뭐 자주 가는 편은 아닙니다. 자주 가는 편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컨설턴트도 하고 뭐 이렇게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분이 오는데 전부 다가요.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맛을 따져요. 맛있다. 그 다음에 따지는 부분이 가격을 따집니다. 가격을.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본 결과에 보면은 우리 저 시카고는 런치 스페셜 5불 99. 요게 이제 평균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A,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10.99, 근데 이제 9.99. 이건 이제 우거지 해장국을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왜 여기는 이렇게 높고 여기는 작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저기 지금 그 미니멈 웨이지, 그러니까 시간당 14불에서 지금 15불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시카고는 이제 현재 그 8불 75. 자, 반 차이 나죠? 자, 반이 차이 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식당이 계속 늘어나고 뭐 다른 부분도 이제 뭐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이제 해 나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프랜차이즈들도 들어오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상권이 변했습니다. 자, 이제 이게 미러키길이죠. 이제 골프길이에요. 자, 옛날에 여기 로렌스 하면 제가 또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여기 왔을 때 저 아시는 분이 다운타운을 구경시켜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때 차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운타운 좀 구경하려고 갔더니 굉장히 다운타운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뭐 알카포네가 사는 살았던 동네라서 그런가 보다 봤더니 나중에 본 결과에 보니까 거기가 그 로렌스였습니다. 로렌스. 이게 뭐 여담이고요. 자, 이미 상권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 이제 상권이 이제 움직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뭐 오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도 조금 하겠지만 매출에 대한 부분,
자, 이익액에 대한 부분,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몇 프로가 남았나? 얼마가 남았나? 얼마를 벌었나? 얼마를 벌어서 얼마의 돈이 남았나? 자, 이거는 이제 단순 수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굳이 말한다면 이제 영업이익이죠. 이제 경상이익 부분이 아닙니다. 경상이익을 이제 딴 말로 하면 이제 순이익이라고 부르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누게 되면은요, 자, 시간대별, 요일별 매출로도 나눌 수 있고요, 시간대별로도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부분, 그 다음에 시간대별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 뭐 아침에는 별로 안 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소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음식별로 나갈 수 있겠죠? 뭐 탕류, 볶음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맛있다, 가격이 싸다, 이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이게 안 통하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기 한국 사람들은 백인백색이라 가지고 세 명이 모이면 셋 다 맛있다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너무 맛있어서 또 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화를 시킬 것이냐,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메뉴 중에서도 좀 재밌는 메뉴를 좀 만들었으면,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김치찌개, 동태찌개 이거보다는 뭐 좀 재밌게 말을 좀 바꿔갖고 재밌는 말로, 아니면 길게,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우리 시카고는 뭐 제가 뭐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생맥주 같은 경우도 섞어서 이렇게 좀 팔면은,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매출에 대해서 좀 도움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다음 이 시간에는 자, 그 매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매출 분석이 끝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자, 매출 분석이라는 건 분석으로 끝난 거지만, 다음은 매장 내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어디 한 군데라든지 여러 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소재를 갖고 제가 한번 뭐 한국 뭐 이런 사업체 하게 되면 또 욕먹으니까 외국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숫자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 네모 더하기 네모는 2다. 뭐 여기 3도 되고 1000도 좋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거기다가 1 더하기 1, 2 더하기 빵, 빵 더하기 2. 자, 이거는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자, 너무나 치열한 전쟁입니다. 전쟁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과연 내가 하는 사업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전년 대비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럼 전년 대비를 본다든지 한 2, 3년치를 보게 되면은요, 월별로 보게 되면 금년도 매출 신장률이 나와요. 왜냐하면 전년비를 알기 때문에. 그럼 금년도 매출 신장을 봤을 때 과연 이 신장률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비율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틸리티비, 고정비가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과연 이익이 얼마고 적정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자, 곧이어 여기서 채널 고정하시고요. 채널이 아니죠. 우리 시카고 썰레발 끄지 마시고, 자, 곧바로 2부 제가 좋아하는 정치쇼, 이번에는 김호준과 정규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세요.